이제 부의 역사를 탐험하던 우리의 여행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시대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의 핵심을 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00년 전 포드는 이미 존재하던 자동차를 더 빨리, 더 값싸게 만들어 전 국민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제품을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판매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 아니면 단지 그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도 가치도 생활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부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도 행운, 둘째도 행운, 셋째도 행운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운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부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식어조차 필요 없을 정도의 부자, 빌 게이츠인데요. 그는 행운과 행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행운을 이룰 수 있는 시대까지 모두 가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크사이드 스쿨에서 만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언어들을 각 컴퓨터에 맞게 조절하는 일을 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1년 IBM은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내놓았고 거기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던 남자 빌 게이츠는 IBM이 필요로 한 운영 체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후에 그들이 벌어들인 돈을 생각한다면 아주 헐값에 말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스를 판 팀 패터슨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스를 헐값에 사들였고 그것을 다시 IBM의 제품 그대로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만을 파는 방법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 기업은 아닙니다. 워드나 오피스 프로그램은 물론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도 시장에 처음으로 나온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혹은 그 기술을 사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신제품이 출시되기 몇 년 앞서 미리 광고하는 약간은 비겁한 센스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사의 제품을 즉시 구입하는 대신 MS의 보다 안정된 제품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MS라는 이름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단지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뛰어난 천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들이 서로 불편 없이 자료를 주고받고 또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음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그는 악의에 찬 시선과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가 원했든 아니든 간에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지위와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2009년) 미국 언어연구회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트윗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의 단어로는 블로그와 막판까지 각축을 벌이다 결국 구글이 선정됐다고 하는군요. 트윗, 구글, 블로그까지 이들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정보의 시대, 웹의 시대임이 분명한가 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디어의 주류였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UCC, 포털, 블로그, 인터넷 TV, 모바일 TV로 인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갖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 안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 세계와 가상 경제가 존재합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창시자 필립 로즈데일은 인터넷 가상 경제야말로 미래의 부를 창출해줄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엔진 하나로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구글이 있습니다. 지금껏 미디어 업계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업도 없었고 이처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흔들어 놓은 기업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야심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의 에디슨이란 별칭으로도 불리는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대학 기숙사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을 믿고 뛰어든 이 세계에서 그들은 이제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꼽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휴대폰과 PDA 같은 휴대용 기기가 이제 인터넷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들의 장벽을 없애는 데 공헌했다면 인터넷은 모든 국경을 허물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우리를 국경 없는 글로벌 사회로 곧장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창업자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글 검색을 시작으로 이제 구글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무대는 지구를 떠나 우주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금융이 발달된 지역에 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제조업의 강세를 보이는 중국이나 서비스인 인디아라 불릴 만큼 서비스업의 강세를 보이는 인도, 그리고 세계 무역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수출 세계 9위로 진입한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 중국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아시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인수한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의 흐름이 다시 아시아를 선택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의 이동은 다시 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으로, 그 다음에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으로, 다시 중국과 인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 전체에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금융시장은 급격히 불안해졌고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됐습니다. 거기다 기후변화, 테러, 물 부족, 에너지 위기 등 기업 환경을 둘러싼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날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부의 효과에 의한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판세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이끌던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아시아를 필두로 경제 패권의 다극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새로운 산업을 넘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부의 역사는 이렇게 현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의 역사를 통해 부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